everybody. This is 주은광.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랩의 GTF를 맡고 있는 곽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3탄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먼저 보시게 된 분들은요, 1탄 그리고 2탄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서 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나 GTF 공부를 지금 막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딱 필요한 팁을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셔서 1탄, 2탄, 3탄 길지 않으니까 다 챙겨서 봐주십사. 네, 이거를 또 당부드리면서 자, 오늘의 수업인 will vs would 부분을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영어 공부를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GTF가 너무나도 생소하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GTF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 또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 다들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공감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이 조동사가 좀 헷갈리는데 일 거예요. 그죠? 얘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항상 보기에서 얘야 두 개 중에서 꼭 헷갈리는 포인트가 온단 말이에요. 특히나 보기에 will도 있고 would도 있고 두 개가 같이 제시가 되면 골 때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will하고 would에 대해 좀 집중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will하고 would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쓰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will 내지 would를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이 will하고 would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will의 과거는 would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쓰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인 거고 세 번째 단계는요. will하고 would가 같이 보기에 제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난 정답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전략은 막판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3단계로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will하고 would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의지. 오케이? 네,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할 것이 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할 것이 다. 그러니까 의지를 나타내니까요. 예를 들어 예문에 한번 제가 또 들어드리죠. I will study hard. 이건 나의 의지죠. 나 공부 열심히 할 거다. 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I would study hard는요. 문맥에 따라 의미가 너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자, 1단계 스텝 1. 일단 그건 스텝 2에서 할 건데요. 스텝 1 뭐라고요? will도 그렇고 would도 그렇고 할 것이다 의지를 나타낸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정립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의지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각각의 쓰임에 있어서 또 쓰임이 쫙 더 세분화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 will은 의지를 나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래를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의지잖아요. I will study hard. 그러면은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인 거면 어느 시점에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과거의 미래예요? 미래가 되는 거죠. 나의 의지의 표명이 자연스럽게 미래를 나타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동사 will은 미래를 나타내 줄 때 그러니까 이 동사라는 이 조동사 will이 보조해 주는 동사가 뒤에 붙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동사 will은 뒤에 있는 이 동사를 보조해줘서 이 동작이 나중에 벌어질 거다라는 사실을 또 전달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 의지를 나타내고 2. 미래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뭐 둘 다가 같이 적용될 수도 있고 단순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는 거고 의지는 모르겠고 나중에 벌어질 일이야 라는 현상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1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오로지 1만 될 수도 있고 오로지 2로만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이제 would로 넘어옵니다. 조동사는 여러분 과거형이 없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많은 문법책에 can의 과거는 could요, will의 과거는 would다라고 하지만 얘를 우리가 과거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would 같은 경우는 주된 쓰임이 가정법에서 자, 제가 예문을 하나 써볼게요. If I were a bird, 내가 한 마리 새였다면 I would fly away.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형태는 가정법으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는 가정법으로 우리가 would라는 형태를 씁니다. 자, 내가 한 마리의 새라면 나는 날아가 버릴 텐데 라는 날아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거죠. 그쵸? 그쵸? 네. 자,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데 나의 의지를 내가 표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정법이어야 해요.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would라는 조동사를 선택해서 씁니다. 어디에서? 가정법에서.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예문을 상황을 두 개를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A가 말합니다. Double quotation. I will study hard. 이렇게 얘가 말을 했대요. Study hard. 마침표 double quotation. 그러니까 double quotation 썼다라는 건 그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따다가 말한 거죠. 그쵸? 자, 근데 이제 B가 얘기합니다. I heard, she said, 나 들었어. 그녀가 말한 걸 that she would study hard. 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I heard, 나 들었어. She said, 그녀가 말한 걸 뭘 대디하라고? She would study hard. 그녀가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말하는 걸 난 들었어. 자, 이거는 그녀가 말한 걸 그대로 더블 코테이션으로 따온 거예요. 그 시점에 나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의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will이라는 거를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들은 걸 제3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전달하려고 할 때 She said that she will 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미 그녀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할 거라는 그 과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를 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보세요. heard라고 해서 과거형이죠. said라고 해서 과거형이죠. 자, 그러니까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하니 조동사 would를 따다가 이렇게 시제를 일치시켜주는 역할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여전히 would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일단 이 기본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전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보기에 will하고 would가 둘 다 제시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정답을 선택해야 돼? 라는 세부적인 전략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해요. 지금 오늘의 이 3탄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블랭크 문장을 먼저 보고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Based on her list, 그녀의 목록에 따라 she said, 그녀는 말했습니다. That the next upgrade, 다음의 업그레이드는 she blank, adds, 그녀가 추가할 다음의 업그레이드는 hydraulic brakes to give a bike more stable braking action.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녀의 자전거에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브레이크를 줄 수 있을 hydraulic brake를 추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첫 번째 문장 쓱 하고 우리가 보니까 그녀는 지금까지 그녀의 자전거를 계속 커스터마이즈를 해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블랭크가 있는 이 문장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요. 그녀의 목록에 따르면 그녀의 목록을 보고 그녀가 말을 하는 거죠. 그녀가 다음으로 하게 될 업그레이드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그녀의 자전거에 하이드롤릭 브레이크를 달았을까요? 달지 않았을까요? 달지 않은 시점에 나 다음으로 이걸 할 거야 라는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add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그녀가 나중에 무엇을 할 거야를 밝힌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would를 쓰지 않고 will을 쓰는 겁니다. 다시 그녀의 목록에 따라 그녀가 말을 했어요. 그녀의 다음의 업그레이드, 그녀가 다음의 업그레이드로 추가할 것은 추가를 하고자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건데 다음에 추가할 것은 입니다. hydraulic brakes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녀의 희망사항을 표출을 한 거예요. 아직 하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선택한다? will을 선택한다 인 거예요. 아직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근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확 하고 다릅니다. A representative from a Blizzard Entertainment promised the impatient players that 자, 이 회사가 게임 회사예요. 이 회사가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초조하게 기다리는 선수들에게 that the work, 그 작업이 끝날 거라고 by noon, 12시까지는 앞의 문제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그녀의 다음 리스트로 추가를 하고자 하는 게 하이드롤릭 브레이크를 설치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벌어질 일이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게임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2시까지는 우리가 문제 없도록 다 해결을 해 놓을 거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딱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2시까지 끝낼 거라고 라는 정확한 시점을 명시해 줬다라는 건 이걸 말하고 있는 시점에는 이미 이게 다 끝났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과거에 이 어떠한 동작이 끝났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will이 아니라 우리는 뭘 선택한다? would를 선택합니다. 자, 근데 물론 이 보기에서는 지금 will이 없어요. will이 제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정답을 would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12시까지는 완성이 될 거라 말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이 will하고 would가 이 문제에서는 사실 같이 제시가 될 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시점이 12시 이전이면 어떻게 하냐라는 주장이 발생되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will을 주지 않고 would만 일단 주기는 했거든요. 근데 앞과 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것은 미래에 이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확실하면 will을 쓰는 거고 이미 이건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complete는 나중 일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과거에 벌어진 동작으로서 쭉쭉쭉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이 동작이 끝났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다? would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함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문장인데, 그렇죠? 지금 앞뒤 다 시제가 과거인데 will이 들어가고 하나는 would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지문이 많기 때문에 will이 들어가는 거는 그 동작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며 똑같이 would를 쓴 거라면 그 동작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하고요. 마지막 3탄으로는 will vs would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개 수업을 듣고 나서 아마 마지막 부분에 영포자분들은 으악 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설령 내가 요거를 잡지 못하고 나머지만을 다 잡아낸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고득점은 충분히 누리실 수가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GTF에 있어서 나는 65점 이상을 받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3탄으로 다뤘던 이 내용도 한번 욕심을 내서 마스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GTF라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이 고득점을 누리실 수 있는 시험이며 그 첫 단계로 여러분은 문법에 있어서의 고득점을 일단 노려보셔야 됩니다. 문장 자체 내에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단서를 제시해주는 문제가 대다수인지라 그것만 여러분이 잘 잡아내셔도 고득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용기를 가지시고요. GTF에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저는 다음 시리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Okay, I'll see you next time. Bye guys.